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수사에 관해서 일거에 3개 내지 4개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격적으로 뭔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 뭐런 인상을 주는데, 그래서 제가 대장동 작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딱 유동규 선에서 멈췄습니다. 우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배임 혐의를 넣었다가 구속 기소할 때는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이걸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그건 딱 들어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그거는 대략 꼬리 자르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어제 유동규 씨에 대해서 651억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추가 기소를 한 거죠. 여기에다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그 다음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여기는 유동규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무적 행위를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청구한 혐의가 유동규 씨와 배임 공범 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녹취 파일 19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죠. 아마 그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일종의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모양인데, 이 사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명 후보만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뺀 이유, 고정이익 확보, 1822억의 고정이익을 확보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소유주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처럼 천문학적 배당금을 챙기는 등 사적 이익 추구가 있어야 되는데 순전히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면, 가정법입니다. 비롯됐는지 아직 잘 모르죠. 조사가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면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는데, 대법원의 배임죄 판례도 경영상 판단이나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사익 추구 행위, 뇌물 횡령 등 이게 개입되지 않으면 배임죄 인정이 쉽지 않다. 안 된다가 아니고 또 쉽지 않답니다.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다 이재명 후보의 유리한 방향으로 검찰이 해석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아예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배임죄에서 빼줬다. 이래서 제가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당시에 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을 빼고 유동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리죠, 이 사람하고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이게 수천억 원의 손해를 성남시에 끼칠 수 있느냐, 그렇게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정관에 보면 다 시장이 결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다 본인이 설계자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는 실무 설계자라고, 자기의 일일이 지시를 받아서 실무적으로 설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대장동 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공공의 환수, 그 다음에 민간업자한테 이익이 얼마나 돌아가도록 분배하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분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고정이익의 확보, 중요하죠, 물론. 그건 이제 선택적 문제입니다. 자, 고정이익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자, 이거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정체될 경우, 활성화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성남시와 민간업자 간에 어떠어떠한 비율로 나눈다. 비용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제죠. 자, 그 부분에 관여를 안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이재명 후보도 물론이고, 뭐 검찰과 이재명 후보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을 했다? 상식이 어긋나죠. 상식이 아니라 중학생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이 어떻게 유동규 씨와 민간업자들 손에 놀아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검찰은 그렇게 놀아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빼준 겁니다. 그럼 이제 놀아났다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법적인 문제나 다른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적 판단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남욱 변호사 얘기나 김만배 씨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에 들어갔더니 이재명 후보 얘기는 별로 묻지 않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검찰은 어떻게 알았죠, 이재명 후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천화동인 1호 또는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그 수많은 뭐 거의 7천억 정도가 넘는 이런 이익금 중에 이재명 시장의 몫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부터 사적 이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합당한 판단이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1822억이라는 고정이익을 확보했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대박이 날 경우에 그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이익을 확보했다고 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고정이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민간과 공공이, 성남시가 어떻게 나눈다 하는 조항을 보통의 그 계약서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공공개발하는 계약서에 다 있다 이거죠. 우일에, 그 다음에 평택 현덕지구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에서는 그걸 뺀 거거든요. 그럼 그걸 왜 뺐느냐? 누가 뺐느냐? 그건 유동규 씨 혼자 뺄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장이 뺐겠죠, 당시에. 그럼 성남시장은 무슨 이유로 뺐느냐? 그걸 빼고 정말 대박이 났을 경우 자기가 거기서 한몫 챙기기로 한 것이냐, 아니면 빼고 유동규 씨한테 뭐 나중에 엄청난 뇌물이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공유하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무능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사인한 것이냐. 셋 중에 하나겠죠. 내지는 그때는 사인해놓고 지금은 모른 척하느냐,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재명 후보의 법적인 책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적 책임이나 무능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검찰은 지금 그렇다고 단정해서 이재명 부분을 뺀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작전하듯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도시개발공사 정관 뭐 이런 데 보면 중요 결정사항은 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성남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몰랐느냐, 아니면 유동규한테 언론계 용어로 왜 가라마왈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뭐 일본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완전히 배제된 가운데 그냥 허수아비였느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허수아비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빠꼬마니 잘 알죠. 근데 누구라도 정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참모라는 사람이 유동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상이라는 정말 유동규보다 더 핵심 참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자기 측근들이 다 해먹도록 놔뒀느냐.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도 되느냐.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느냐, 설계자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민간과 공공 내지는 그걸 분배해놨더니 민간에서 일부 몇몇이 다 해먹는다. 그것도 유동규와 결탁하고 자기의 최측근 성남시의 넘버 3라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다 해먹는다.
그런데 성남시의 넘버원은 몰랐다. 그걸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러고서 넘어가고 대선을 치르자. 지금 이렇게 검찰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국민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특검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결과 10월 29일하고 30일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 아마 지금 이런 유동규 씨에 대한 배임 혐의 추가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딱 선그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조사를 하면 오늘이나 내일쯤 조사를 하면 이 수치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10월 29일, 30일 조사 결과를 보니까 68.1%가 검찰의 수사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믿는다는 것은 24.9%밖에 안 됩니다. 이 24.9%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 이게 대략 요즘에 보면 한 25에서 30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미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들도 검찰 수사 결과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검찰이 불러왔을까요?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권력자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집권당 후보를 건드리지 못하고 집권당 후보의 변죽만 울리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재명을 지지한다가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신뢰한다. 이건 또 다른 결과입니다. 46.3%. 신뢰하지 않는다? 42.8%.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그 수치가 조금 높고 중도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런 데서는 완전히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68.1%가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대로 거의 이대로 검찰 수사는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특검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왜 이렇게 한 달여를 끌다가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를 공식적으로 이제 배임 혐의에서 빼고 이렇게 갔을까? 이거는 시점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이걸 작전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일찍 이 매듭을 지어놓으면 여론 부담이 훨씬 더 커질 뿐더러 특검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 지금이라도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은 대개 70일, 90일 이렇게 합니다. 수사를. 만약에 10월부터 특검을 시작하면요. 대선 전에 끝납니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특검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재명 집권당 후보는 배임으로 걸리죠. 직권남용으로 걸립니다. 또 딴 거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곤란한 거죠. 여권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시간을 끌다가 만약에 몰려서 특검이 되더라도 대선 전에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도록 하는 아마 그런 제2차 작전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노무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조차도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은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해서 아마 11월 말 12월 달이나 이때쯤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선을 긋는 면죄부를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특검하자 그러면 떳떳하다. 여권에서 특검하자. 그래서 특검을 한 1월쯤이나 이때쯤에 공식적으로.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특검 밀고 당기기, 특검을 누구 하느냐, 수사 범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저런 거 일부러 밀고 당기기를 하면 특검을 이 수사 착수 시기를 늦추는 거는 그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대선 전에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도록 아마 그런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좀 욕을 먹더라도 이제 시간을 끌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 수사선상에서 완벽하게 제외하는 그 첫 단추를 어제 끼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 이에 관한 작전상 큰 그림,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이걸 토대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앞으로 맞아 들어갈지 아니면 어긋날지 한번 함께 지켜보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